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학년 2학기 1차 수행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다음 주에도 수행평가가 많기 때문에 긴 연휴에 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과학도 한 몫을 할 것이고 교과서를 꼭 보라고 공지하였지만 과학이 재미도 없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도 많습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수행평가 안내 먼저 보고 내용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날 3학년 전체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겠고요. 각 반 교실에서 번호 순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책상을 비우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교과서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16에서 125쪽, 132에서 133쪽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가 요소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학에서의 일의 의미 그리고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고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물체의 질량 그리고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알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가. 즉 정리한다면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요, 9.8 mh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운동 에너지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도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점이 30점으로 조금 많은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고요.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은 넘어가고요. 11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우선 형광색으로 표시를 하겠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힘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힘과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서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생활에서의 일은 있지만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용한 힘이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는 걸까요? 힘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쉬운 과학으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하죠.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과학에서 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8쪽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119쪽에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0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 문제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몇 뉴턴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0.2 뉴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풀통을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힘,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 주죠. 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본 것처럼 0.2 뉴턴이 되겠고요. 이동한 거리는 50cm인데 1에서는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0.5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10이 되겠고요. 소수점이 2개이니 정답은요 0.1 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번에서 첫 번째에서 몇 뉴턴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을 때도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을 때는 힘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자,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뉴턴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주어진다면요. 질량에다가 킬로그램을 넣어 주시고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9.8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 뉴턴 이렇게 힘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필통을 들어 올리는 동안 필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하였느냐? 1번, 2번 문제에서 사람이 필통을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이 얼마라고 했죠? 색깔을 바꿔서 쓰겠습니다. 0.1 줄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의 양이. 그러면 사람이 한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3번에 있는 정답은 0.1 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한 일은 에너지의 증가, 여기에서는 위치가 변하는 증가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는 실험은 질량에 따른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 그리고 속력에 따른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즉 2분의 1 mv 제곱에서 질량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무 토막의 이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에 따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보시면요. 질량이 2배가 되었을 때, 1.5에서 3, 2배가 되었을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도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수레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비례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속력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를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속력이 0.2에서 0.4로 2배가 증가하였을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4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 및 정리 1번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한다면 중력에 대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 라고 비례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 그리고 속력의 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해 보시오. 자, 정리해 보면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겠고요. 그리고 속력과의 관계는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12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보기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3번에 보시면 속력을 3회에 걸쳐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는데 평균 속력은 3.1이 나왔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의 한 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야 되겠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질량이 10g이 되겠고요. 이동한 거리는 50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 뉴턴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했었죠? 질량의 9.8을 곱한 것이 무게가 되는데 그 무게만큼 힘이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동한 거리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는 건데 질량은 10g, kg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면 0.01이 되겠고요. 그리고 9.8을 곱하겠고요. 이동한 거리 50cm도 미터로 바꾼다면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면 0.05 줄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0.05 줄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서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왔죠? 3.1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데 자, 질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g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역시 kg으로 바꿔야 되는데 0.01이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는 3.1이라고 했는데 제곱을 해주어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05 줄이 나오겠습니다. A에서는 정지하고 있던 쇠구슬이 떨어지는 것이니 A에서의 운동에너지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속력이 0이니까 곱하면 운동에너지도 0이 되겠죠. 그러면 A에서 B로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0.05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0.05 줄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4와 5에서 구한 값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토의해 보시오. 4번에서는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했는데요. 4번과 5번에서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4번과 5번의 값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의 양과 어떤 것이 같다고요? 운동 에너지 증가한 값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26쪽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2, 133쪽에 대단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 예를 두 가지 써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에 있는 추가 떨어져서 어떤 것을 하면 될까요?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이 어떤 것을요? 터빈을 또는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m인 곳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1번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10kg이라고 한다면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9.8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10kg이고 중력과 속도 9.8을 곱한다면 98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힘의 크기는 98 뉴턴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가로 2번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1번에서 구한 힘은 98 뉴턴이 되겠고요. 이동한 거리 1m. 그러면 한 일의 양은 98줄이 되겠습니다. 3번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 보시오. 자, 이것은 뭘까요? 한 일의 양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도 얼마가 될까요? 98줄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겠죠. 질량과 낙하거리가 각각 3배가 되면 질량 3배, 낙하거리 3배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만 3배가 된다라고 헛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몇 배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얼마죠? 9.8 mh가 되겠죠. 질량이 3배가 되고요. 위치, 낙하한 거리가 3배가 되니 위치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9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 일도 9배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요. 보니까 일과 에너지 단원이 아니네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출제하는 사람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11번 문제는 일과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133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역시 일과 에너지 문제가 아니겠고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다.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작용해야 되겠고요. 힘의 방향,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있는 친구가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겠죠?
위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힘을 어느 쪽으로 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는 힘은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m의 계단을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한다면 힘은 넣으시면 되겠고 이동한 거리를 5m로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인 4를 곱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에서 64로 속력이 2배가 되니 제동 거리는 4에서 16, 4배가 되었습니다. 즉 2의 제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요. 32에서 96으로 속력이 3배가 되었다면 제동 거리는 4에서 36, 즉 9배가 되었다. 즉 3의 제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의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고요. 어떻게요?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겠고요. 에너지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는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안전 운전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과 과속의 위험을 알리는 글을 작성하시오. 자, 어떻게 적으시면 될까요? 제동 거리는 비례한다고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 must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학기 과학수행평가 내용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드는 점이 있으면 각 반의 선생님들께 꼭 물어보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